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입니다. 메르스 최초 발병지로 여전히 떠들썩한 평택시. 뒤늦게나마 4일 대책 상황실이 가동됐습니다. 또 공재강 평택시장은 5일 오전 11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윤희 기자입니다. 5일 현재까지 확정 진단을 받은 메르스 환자는 41명. 이 가운데 30여 명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병문안을 다녀갔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평택시는 뒤늦게서야 민관합동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공재강 평택시장은 5일 오전 11시 평택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가격리자 368명과 능동감시자 764명 등 총 1,132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물품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행사를 모두 자제하고 평택 K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24시간 진료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굿모닝 병원과 백예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따가운 질문이 이어지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연출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면피성 기자회견이라며 목소리까지 높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조용하세요. 기자회견에서 나올 내용입니까? 이게? 조용하세요. 여기 기자회견장입니다. 면피 기자회견이지. 우선 평택시는 자체적으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먼저 평택에서 관리 대상자가 368명밖에 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현황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 뭐 격리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뭘 격리한 건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역학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대한 기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이어 자가격리자 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매뉴얼이 있냐는 질문에도 역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업무라는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매뉴얼을 만들었던 건 없고요. 정부 방침대로다가 하다가 지금 이제 국가 콜센터로 넘어갔다는. 얼마 전 평택에서 순창으로 무단으로 내려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격리 대상자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평택에 있다가 전부 순창으로 이동을 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거 확진부터 자가격리자를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괜찮다, 안 움직인다. 또 심지어는 이제 자택에 필요에 따라서 자택에도 방문하지만 그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은 떠넘기기식에 그쳤고 정작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하고 시가 잘못하고 환자들 떠넘기는 이놈이 방법이 어딨어 그게? 결국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의혹만 증폭시킨 기자회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이날 오후 3시에는 평택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시의원, 도의원까지 나서 지원책을 약속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주요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JBCN 뉴스 김윤희입니다. 용인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첨단 방범 CCTV 25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130대를 교체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초등학교 주변과 범죄 사각지역 등 69개 지역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용인시에는 모두 2,152대가 설치 운영됩니다. 이번 설치되는 CCTV는 200만 화소의 고해상도로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 확보가 가능한 적외선 기능까지 탑재됩니다. 또 CCTV에는 CCTV 통합 관제센터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돼 위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이 설치 사업은 18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돼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경기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지난 5월 수원 화성 미보건 시설 가운데 하나인 이하 예터를 시굴 조사한 결과 건물지의 기초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는 화성 유수부의 제2청사이자 실제 수원의 정치가 이루어진 곳으로 현재 교회와 주택, 빌라, 도로 등으로 수용돼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5월
화성사업소에서 1911년 수원 지적도와 1917년 지형도를 바탕으로 매장 문화재 잔존 여부를 조사한 끝에 이하 예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는 이번 이하 건물지 기초 흔적 발굴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의 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23일까지 지식기반 제조업 생산 자동화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하나로 다음 달 6일 개강해 12주간 동안 부천대학 지벨리 인력양성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 출신의 미취업자, 프로그램 가능 로직 제어기 등 2개 과정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한 교육생은 취업 특강과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애용을 연계해줄 방침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인데요. 태극기는 기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다는 조기 개양을 하시면 됩니다. 이만 뉴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